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한 다음에 저걸 1차항까지만 킵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델타 x 제곱부터 항을 무시한다면 그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무시해버리면 사실은 x가 변해도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델타 x 제곱부터 무시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셔너리 밸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분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2차항부터 고려를 하면 당연히 바뀝니다. 적어도 1차항까지만 전개했을 때는 얘가 그냥 잠깐 x값이 변해도 f값이 그대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정확히 미니멈이 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니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제가 파인만 책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최소라는 거는 물론 최대에도 해당됩니다. 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값이라고 보이는. 왜냐하면 미분 저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알려면 사실은 두 번째 항부터 이 부호를 봐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미니멈을 찾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강조해놨지만 first approximation 저 1차 항까지만 봤을 때는 뭔가를 움직였을 때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 지점 그 지점이 미니멈인 값이다 또는 맥시멈인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뭐였냐 하면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S라는 적분을 최소화하려는 거예요. T1부터 T2까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요게 이제 미니멈이 되는 패스를 찾아보자는 거고 Vx가 0이거나 상수일 때는 저게 직선 형태,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증명을 사실 했습니다. 확률 통계의 그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아규먼트 이용해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Vx를 실제 있을 때 써야 되니까 저게 조금 어려워지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챕터 2에서 조금 더 정식으로 배울 이 베리에이셔널 캘큘러스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노테이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마 저희가 참고한 파인만 렉처스 온 BX가 너무 옛날 책이라 그때는 조판 프로그램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 흐름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XT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패스는 그러니까 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는 여러분이 문제를 이미 풀었다고 가정하고 그 답의 성질을 이용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 트루 패스가 있어서 저 트루 패스를 통해서 저 S라는 적분을 계산하면은 얘 최소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뭐 많은 과목을 통해서 배웠던 거죠. 우리가 답을 안다고 가정한 다음에 거기서 좀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뭐 퍼터베이션 티어리라고 부르는 조금 그렇게 교란을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에 좀 벗어났을 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다 이런 가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트라이얼 패스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건 이제 가짜 경로 같은 거예요. 가짜 경로는 뭐냐? 가짜 경로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에는 이미진드 패스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진짜 패스가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정도를 에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리스 문자 에타를 써서. 지금 저게 괄호치고 t를 계속 쓴 게 괜히 손이 아프게 저렇게 쓴 게 괜히 저러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캘큘러스 또는 저희가 하는 미적분이 보통 미적분이 아니라 이 패스에 대한 미적분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4는 3 더하기 1 이런 게 아니라 뭐 사인
t 더하기 뭐 코사인 t는 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패스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죠.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랑 여기 지나는 거고 트루 패스가 이렇다고 합시다. 트루 패스가 xt에 윗줄을 그은 이게 트루 패스고 가짜 패스, 폴스 패스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트루 패스에다가 트루 패스와 폴스 패스의 차이. 폴스 패스와 트루 패스의 차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고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벗어나는 정도가 에타 t겠죠. 에타 t가 0이면은 정확히 저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똑같이 가야 되고 저 파란색이 위로 가는 부분도 있고 파란색이 밑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쓰일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중간 경로는 몰라도 처음이랑 시작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이얼 패스라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를 알고 있냐면 T1에서 X는 X1이고요. 이거는 진짜 패스에서의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T2에서의 이건 X2고요. 이것도 역시 T2에서의 진짜 패스랑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간 과정은 몰라도 처음이랑 끝은 알기 때문에 T1에서 에타는 얼마예요, 그러면? 이 높이 차이라고 있잖아요. 이 끝이 다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T1에서의 에타는 0이고요. T2에서도 에타는 0이죠. 왜냐하면 얘는 다른 데서는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에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관찰해버렸기 때문에. 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뭐 부분 적분 같은 기술을 쓸 때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미리 써놨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 트라이얼 패스에 대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T1부터 T2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그리고 요 에타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미리 좀 얘기하자면 여기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미적분에서 이 변수값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떤 추상적인 함수 공간에서 또는 패스 공간에서 살짝 흔들어주는 요 퍼터베이션에 해당되는 게 요 에타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그냥 뭐 변화시키는 저 주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쪼갤 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여기 X라고 그냥 쓴 건 트라이얼 패스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이얼 패스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DT분의 D에 진짜 패스 더하기 에타로 쓸 수 있죠. 원래는 이거 막 다 그 시간에 대해 써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쓰고 요거 자체의 제곱이고요. V도 역시 진짜 패스 더하기 차이만큼 해당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앞에 이거는 2분의 m 쓰고 이거는 사실은 저 시간에 대한 미분 오퍼레이터는 선형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곱이고요. 이거 참고로 상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트루 패스라고 했지 이게 상수란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일단은 그대로 써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제곱 더하기 2배의 이렇게 하고 이겁니다. A 더하기 B 제곱이에요. 중학교 때 배운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쓰냐 하면 이런 거 할 때 항상 퍼터베이션 시오리 같은 거 할 때 늘 얘기하지만 얘가 저 XT나 그러니까 저 XT의 트루 패스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진짜 패스 근처에서 얘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퍼터베이션 시오리의 기본인 거죠. 테일러 시리즈 전개할 때는 마찬가지. 근방에서 움직인다고 하기 때문에 얘가 너무 심하게 말도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살짝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무슨 짓을 할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요게 X 더하기 입실론 느낌으로 이제 테일러 시리즈 근사를 같은 걸 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트루 패스에서의 포텐셜 더하기 에타를 쓰고 미분한 거에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2번 미분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마치 제가 패스라고 계속 강조했는데도 저거를 마치 숫자처럼 썼는데 저 모든 순간순간에 대해서 이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주어진 t에 대해서는 어떤 숫자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말도 안 되게 뭐 미분 불가능하게 튀어버리거나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스무스하게 벗어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 여기서 지금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는 정도 이거의 시간 미분의 제곱항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건 뭐냐? 지금 요 익스펜전 자체가 에타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까지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타의 제곱이나 아니면 에타 미분한가의 제곱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0으로 보내버립니다. 요것만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수학인데 저걸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T1에서 T2까지 적분인데 이게 이제 뭐가 남냐? 저 트루 패스에 대한 운동 에너지 항이 남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쓸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V 트루 패스에 대한 이게 나오고요. 남은 거는 얘는 없애버렸지만 얘는 남아있죠. 그래서 2배 2분의 1 없어져서 m 곱하기 dt dx 언더라인 곱하기 dt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쪽에선 유일하게 남은 게 이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위로 약간 바꾸고 요 적분식에서 요 부분에 대한 적분식은 뭐냐 하면 이건 우리가 트루 패스에 대해서 액션을 계산한 거죠. X 언더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위로 약간 띄워놓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요 결과는
트루 패스에 대한 액션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트루 패스에 대한 액션 더하기 T1분의 T1에서 T2까지 적분을 하는데 아직은 조금 지저분한 게 남아있는 요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트라이얼 패스에 대한 액션을 계산하는데 트루 패스에 대한 액션이 하나 있고요. 뒤에 추가로 요런 항이 생긴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요 차이는 뭐냐? 차이는 트라이얼 패스에 대한 액션 빼기 트루 패스에 대한 액션인데 이건 이제 저게 보통 함수라면은 이제 델타 x s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요렇게 썼을 텐데 요거는 보통 함수가 아니라 함수를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숫자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적분하는 거라서. 왜냐면 여기서 받아들이는 게 이 패스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그런 미적분에서 생각하는 그런 델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펑션이라고 하지 않고 펑셔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차이도 저 세모가 아니라 요 오브라진 델타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산하는 것 자체는 이제 남은 게 이거가 남은 거죠. 아직은 되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이런 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근데 계산하다 보면 항상 그 전제를 잊어버리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지금 에타에 대한 퍼스트 오더까지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미니멈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에타에 대한 퍼스트 오더 계산 결과는 에타 제곱에 비례하는 것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에타에 대한 리니어까지만 킵했을 때는 이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전개 자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결국 0이 돼야 이게 진짜 미니멈이란 뜻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뒤에 에타의 제곱에 해당되는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쓰죠.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것들을 무시할 수 있으면 이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과를 미리 써놓으면 이것도 0이 돼야지 이게 진짜 패스에 대한 액션일 거라는 겁니다. 저거를 0으로 놓는다는 게 이게 당장은 뭔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제가 답을 알고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여기 에타가 하나 있고요. 에타에 대한 미분이 하나 있죠. 그래서 미분이 뭔가 막 짚혀있고 복잡할 때는 이제 그 고등학교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유용한 기술이 시원적분과 부분적분을 얘기하는데 부분적분을 쓸 차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분적분으로 계산을 할 텐데 저 앞에 요 적분에 해당되는 게 쓰자면 이 적분을 다 쓰면 되게 복잡해지긴 합니다. m 어차피 상수긴 하지만 여기다가 또 dt죠. 뭔가 되게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부분적분 쓰는데 부분적분 쓸 때는 언제나 이제 udv를 계산한 다음에 du랑 v를 계산하고 uv 빼기 vdu를 적분하면 뭐 이렇게 나오죠. 이때 부분적분 쓰기 위해서 u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얼핏 보면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고 dv를 dt분의 d에타 곱하기 dt 즉 d에타라고 그냥 씁니다. 이렇게
기술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거 미분 한번 더 하는 게 이거고 V는 그냥 에타가 되죠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가 아는 부분적분 공식은 UV 즉 에타 곱하기 이거를 T2에서 T1으로 이렇게 위끝 아래끝 처리하고 빼기 이적분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에타에다가 이게 지금 밑에 있어서 좀 모양이 안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의 곡선을 회수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거 이거 계산하면 이게 T2 빼기 T1인데 아까 요거라고 했습니다. T1, T2에서 저 양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이게 0이고 이게 0이라 그냥 0입니다. 예. 전자기학 그런 데서 늘 하지만 이제 부분적분 한 다음에 저 요항이 살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게 안 살아있을 경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정하기 때문에. 예. 그럼 남은 건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델타 S는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뭔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항이 있어요. 뒤에 적분이랑 비교하면 에타가 이제 남죠. 예, 미분이 아니라 그냥 에타가 됐고요. 에타 곱하기 이거에 대한 시간 적분이고요. 뒤에 거는 에타 곱하기 포텐셜의 미분 곱하기 dt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되게 비슷해졌어요. 부호를 따져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에타가 들어가고 이제는 시간에 대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미니멈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 뒤에 왜 0인지 헷갈릴까봐 쓰자면 to the first order of eta t to make 이거를 진짜 미니멈으로 만들기 위해서 first order에 대해서는 저게 0이 돼야 된다라는 눈치가 빠른 학생은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보일 겁니다. 지금 n 곱하기 가속도 같은 게 보이고 여기 이거죠. 거부터 이거였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어차피 지금 예. 뭘 계속 빼먹었네. 예. 지금 변수는 다 에타로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예. 빼먹었네. 어떻게 보면은 필요 충분 요건 그 얘기지만 얘가 0이면 간단하게 얘가 0이 되니까 왠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좀 애매한 게 곱해져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요게 어떤 아비트러리 펑션이라는 거예요. 임의의 어떤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ft라는 함수가 있고 요거를 적분해서 요게 언제나 0이 되려면
저 F랑 에타가 절묘하게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이 0이 될 수 있지만, 저 에타가 임의의 함수라면 저거를 만족하기 위해선 저 ft 자체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엄밀한 증명은 사실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요 f라는 함수가 어딘가에서 0이 아니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 t 스타라는 곳, 요 t 스타라는 곳, 다른 데서 전부 0이고 t 스타라는 곳에서만 잠깐 요렇게 튀어나온 요런 에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타는 아무거나 잡아도 되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죠. 그러면 요 적분은 0이 될 수가 없죠. 이거를 극단적으로는 이제 디렉트 에타 펑션 같은 걸 잡으면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데, 사실 디렉트 에타 펑션은 펑션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물리학자스럽게 이런 아규먼트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곱한 다음에 요 적분이 항상 0이 되려면 요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이게 아이덴티칼리 제로라고, 언제나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들려면. 그러니까 지금 임의의 어떤 퍼터베이션 패스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뭐냐? 결론이니까 쓰자면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인터그랜드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저거를 아비트러리한 에타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는 트루 패스는 언제나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결론을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V의 트루 패스는 M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요게 0이라 해야 되니까. 요게 0이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게 다시 쓰면 이거죠. 이게 진짜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패스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음수를 붙인 겁니다. 요거는 힘이죠. 이거는 그리고 오른쪽에 저거는 가속도죠. 진짜 패스에서의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밑줄 계속 꺼서 하고 있는, 진짜 패스는 이런 경로를 따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쭉 유도를 했더니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진짜 경로를 따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힘이 정확히 물체의 질량 곱하기 진짜 경로를 따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속도와 정확히 같아야 된다. 1학년 때 배운 F는 MA입니다. 그냥 F는 MA가 돼야지, 되게 복잡해지긴 했는데 F는 MA가 돼야지 요 액션을 미니마이즈하는 패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파이만 저 챕터 19의 내용인데, 결국에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부분적분 동원하고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F는 MA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뭐 지금 그 포텐셜 같은 거가 아니라 뭐 마찰력 같은 거 작용할 때 그런 거는 지금 증명을 못했지만, 적어도 컨서버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는 리스트 액션 프린시플이랑 F는 MA, 그 뉴턴의 제2법칙과 정확히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액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뉴턴 법칙을 만족하는 패스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뭐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 확고 역학 시간이면 그런 거랑 어떻게 연결되냐? 그거는 이제 2장에서 좀 더 논의를 할 거고요. 이게 지금 1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뭐 부분적분 쓰고 할 때 편했는데 3차원으로 바꿔도 사실은 크게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계산을 3번 하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계산을 x, y, z로 나눠가지고 따로 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교잡폭의 특성상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쓸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이고요. 그래서 그 변수 하나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그냥 이 그레디언트, 벡터 미적분학으로 바뀌는 것 뿐이고 x, y, z 각각의 패스에 대해서 요 에타라는 이 트라이얼 패스와의 차이가 그냥 3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돼가지고 그냥 똑같은 계산 3번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1차원으로 했다고 했지만 3차원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이먼 책에서는 이 부분을 살짝 잘 피해가는데 뭐 의미는 있습니다. 난 컨서버티브 포스는 어떻게 되냐, 그럼 마찰력이나 그런 건. 여기서 갑자기 이제 되게 심오하게 얘기하는데 약간 뭔가 천기누설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난 컨서버티브 포스라는 건 세상에 없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얘기는 들어봤을 텐데 사실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다 실험적인 거고요. 원자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 전자기력입니다. 사실은 자연계의 펀더멘탈한 힘 뭐 몇 가지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는 또는 디피스트 레벨 오브 빅스 저 물리학 가장 깊은 곳에서 사실은 난 컨서버티브 포스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우는 마찰력 같은 건 다 실험적으로 코스 그레이닝 돼서 우리가 충분히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실험적 법칙일 뿐이고, 자연계의 근본 법칙은 전부 컨서버티브 포스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너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